자, 안녕하세요. 고래 선생님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저희 역사 수업을 들었던 어머니께 받은 카톡 내용을 이제 공유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뭐 31점 점수에서 뭐 100점을 좀 맞았다고, 근데 이제 뭐 한 번 100점이 아니라 두 번의 시험에서 100점을 맞았다고 어머님이 감사하다고 표현을 해주셨고,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혼자 다 알아서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사실이에요. 이 친구한테 특별히 해준 게 없어요. 시험 기간에 나와서 보강을 해준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에 일주일에 1시간만 수업을 들었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나머지 카톡 내용을 보면은 역사를 통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좀 알아서 사회도 100점을 맞았다고 해요. 자, 이런 게 가장 좋은 케이스죠. 선생님이 잡아놓고 억지로 암기시키고 꾸역꾸역 하면은 점수가 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학원을 그만뒀을 때 다시 점수가 떨어진다고 하면 이거는 그냥 계속 평생 고3 때까지 학원에 의지해야 되는 학생인데요. 이 고려 역사 수업을 통해서 점수가 오르고 다른 과목까지 점수가 오른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반응이죠. 고려 역사 수업은 도대체 일주일에 딱 1시간을 하는데 수업료도 저렴합니다. 어떻게 점수가 오르고 공부하는 방법을 깨닫게 되는 걸까요? 자, 그 시작은 고래 역사 수업을 하기 전에 해오는 그 인강 듣기 수업이 있는데 그 인강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고래 역사 인강을 30분 듣고 오는 게 숙제예요. 근데 어머니들이 인강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인강을 듣고 EBS에서도 인강을 듣는데 우리 아이는 인강을 끝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인강을 듣는 게 수업이에요? 라고 부정적인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인강도 인강 나름이죠. 학생들이 인강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진 고래 인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두 가지를 비교했는데요. 왼쪽이 좀 일반적인 형태의 전형적인 인강이고요. 이 오른쪽이 이제 고래 역사 인강이에요. 자, 뭐가 차별화되냐면요. 일반적인 인강은 이렇게 이제 텍스트 위주로, 텍스트도 이미 다 만들어서 화면에 띄웁니다. 이 텍스트를 보고 선생님이 말로 뭐 이 텍스트를 다시 좀 읽어주는 형태죠. 그리고 학생은 이 텍스트가 있는 이 교재를 보면서 교재를 봤다, 저 화면을 봤다 하는데요. 남이 다 정리해준 이 글을 본다고 공부가 될까요? 가장 안 좋은 공부 방법이죠. 자, 우리 학습 피라미드라는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강의를 듣는 걸로는 공부의 5%밖에 되지 않는다. 공부가 잘 되려면은 네가 직접 가르쳐야지 공부에 90%가 들어온다라는 학습 피라미드 이론이 있습니다. 이 학습 피라미드 이론에 의하면은 이 강의를 들으면은 공부를 100으로 따졌을 때 5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강의는 아이들이 이제 앉아서 시간만 때우고 또 많은 아이들이 빨리 감기를 해가지고 저 강의 들었어요. 이렇게 하고 또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스스로 위안을 받아요. 나 공부했는데, 나 강의 다 들었는데, 자,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고래 선생님 인강은요, 직접 선생님이 모든 내용을 글로 쓰고요. 학생은 그 내용을 그대로 자기 노트에 따라 적으면서 강의를 들어야 되는 미션이 있습니다. 자, 고래 선생님도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배포를 할 수 있지만 이 책을 눈으로 보는 거는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 강의 내용을 직접 자기가 손으로 써가면서 자, 이 학습 피라미드 이론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실제 해보기. 무엇인가 실제로 해봤을 때 학습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노트에다가 직접 써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고래 인강은요, 텍스트 위주가 아니라 약간 그림 위주예요. 모든 어려운 내용을 이걸 비주얼 싱킹이라고 그러죠. 비주얼 싱킹 방식으로 고래 선생님이 이미지화 시켰어요. 그러면은 친구들이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게 텍스트보다는 이미지가 훨씬 이해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인강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인강 선생님 혹은 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어려운 한자 어휘를 많이 쓰세요. 우리 학생들이 다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쓰는 한자들이 우리 친구들은 공부에서 좀 멀어지는 지름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배제되었다, 승인되었다. 이런 한자어를 자꾸 쓰면은 아이들이 그게 뭐지? 하면서 좀 이제 딴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배제되었다? 그냥 뺀 거야. 승인되었다. 허락한 거야. 이런 식으로 조금 쉬운 단어로 설명을 해줘야지 아이들이 좀 이해가 잘 돼요. 그래서 고래 인강은요, 한자어를 많이 줄이고 쉽게 설명하고 비주얼 싱킹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그 설명을 노트에다 그대로 그려오게 하는 미션이 있습니다. 강의는요, 잘난 사람 한두 명이 하면 됩니다. 그쵸? 우리 뭐 수학은 뭐 현우진이라든지 뭐 사탐의 이지영이라든지 유명한 선생님 있죠? 그 검증된 선생님이 강의를 하고요. 그런 검증된 선생님이 우리 동네 학원에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동네 학원에서 선생님한테 설명을 듣느니 검증된 선생님이 인터넷 강의를 듣는 게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고래 선생님이 인강을 듣고 노트에다가 정리를 해온 다음에 이 노트를 들고 학원에 오죠. 자, 그러면 학원에서는 어떤 수업이 시작되냐면요. 자, 이 친구가 노트에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요거를요, 이 내용을 네가 남에게 한번 가르쳐 봐라. 자, 우리 학습 피라미드 효율을 보면은 가르치기가 90%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가르칠 대상, 뭐, 지금 5학년 친구면은 4학년 친구를 앉혀놓고 내 얘기 좀 들어봐 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가르친다는 생각으로 이 내용을 글로 바꾸게 시켜요. 그러면은 친구들이 강의를 들었던 거, 내가 직접 손으로 썼던 거를 리와인드 하면서 이렇게 역사 일기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자, 강의를 다 들은 친구들은 쓸 게 너무 많아서 원래 저희가 한 페이지를 쓰게 되었는데요. 두 페이지가 넘어가기도 해요. 자, 이렇게 글을 쓰면서 덤으로 얻어지는 효과는 글쓰기 실력이 있죠. 자, 이렇게 쓰면서 아이들은 집중해서 열심히 이걸 쓰면서 이때 공부라는 걸 비로소 하죠. 우리가 학원에서 엄마들은 야, 선생님 말씀 잘 들었니? 라고 하는데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거 아까 학습 피라미드 효율에서 5%라고 그랬죠. 선생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자기가 선생님이 돼서 얘기를 하는 게 훨씬 효율이 좋습니다. 얘기 대신 우리는 이렇게 글로 쓰는 거죠. 자,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역사 일기를 쓰는 거예요. 자, 일기를 쓰면서 아이들은 나 좀 공부를 했는데 하는 이제 뿌듯함, 성취감이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뭐 다른 샘플을 좀 볼까요? 자, 이 친구도 강의 들었던 내용을 이렇게 한 페이지에 다 씁니다. 자, 글쓰기가 자동으로 되는 거죠. 이 글을 베낀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노트 필기한 거를 보고 그림 위주에 살을 붙여서 글을 쓰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한 페이지 가득 글을 써봤던 기억이 있을까요? 없죠. 친구들 왜 글쓰기를 못하니? 쓸 소재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강의를 잘 들었기 때문에 쓸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글을 열심히 씁니다. 자, 이렇게 글을 쓰고 학원에 와서 책을 읽히는데요. 자기가 공부했던 챕터. 자, 이 친구가 로마에 대해서 공부했으면은 로마에 해당되는 책을 읽게 하고요. 알렉산드로스와 헬레니즘에 대해서 글을 썼으면은 알렉산드로와 헬레니즘에 대한 책을 읽게 합니다. 자, 우리가 잘못된 공부 방법, 야, 너 역사 공부해야 되니까 책 읽어라고 하는데, 무슨 내용을 알아야지 책을 읽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책을 읽는 거 정말 고통스럽고 친구들은 이런 인식만 쌓입니다. 책은 진짜 지루하고 재미없구나. 나 책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실제로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어머니들이 하도 독서를 강요해서 책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이 친구들이 저는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역사예요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사실 역사는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나오는데 4학년 친구가 저는 역사가 싫어요.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왜 역사가 싫을까? 어머니께서 역사책을 억지로 강요한 케이스예요. 뭘 아무것도 모르는데 책을 읽게 하는 거죠. 저도 중고등학교 때 문학서적이라서 뭐 좁은 문이라든지 이런 거를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재미가 없고. 아, 문학은 정말 재미없구나. 그때 다시는 난 문학책을 안 읽을 것이다. 자, 어떤 책을 읽을 때는 재미있게 읽어야 돼요. 좀 자기보다 수준이 낮게. 그리고 대강의 내용을 알고 읽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읽으면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했던 친구가 그 책을 읽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집중을 해서 책을 읽고 학생들은 책이 좀 재밌어요 하면서 책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리고 암기하는 시간을 줍니다. 자, 이제부터 시험을 볼 거니까 내용을 좀 암기 좀 해볼래? 하고 암기를 시킨 다음에 문제를 주는데요. 자,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풀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은 내가 공부를 했죠. 그럼 문제는요, 반드시 공부한 데서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공부한 데서 나오지 않는 문제가 섞여 있는 문제집, 즉, 이 가르치는 선생님과 문제 출제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요, 공부했는데 문제 반영이 안 돼? 아이, 짜증나. 문제를 막 틀린단 말이야. 이거 굉장히 짜증납니다. 자, 공부한 내용에서 그대로 문제가 출제가 돼야 돼요. 동일한 문제가.
공부하지 않는 데서 문제가 출제되면 아이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자, 고래 선생님은 고래 선생님이 강의를 하고요. 그 강의만 들으면 100점을 맞을 수 있게끔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다 맞았어. 재밌어. 자, 이렇게 동그라미가 많이 나와야지 재밌죠. 그런데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시중에서 문제집을 사서 풀면은요, 선생님한테 설명을 안 들었던 문제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이 문제를 틀리죠. 자, 문제를 틀립니다. 자, 맞았고, 틀렸고, 뭐, 이렇게 해요. 자, 이 정도 틀리면은 학생들은 공부하기 싫어해요. 이렇게 틀렸는데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재미없어. 자, 틀려도 어느 정도 틀려야 되냐면은요, 약 한 80점 정도를 맞으면 아이들은 그래도 공부 나쁘지 않아. 요거 틀린 것만 고쳐야지. 자, 이 정도 수준이 틀릴 수 있게끔 미리 그 전에 일기를 쓰고 외우고 필기를 하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파이널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보통 친구들은 공부에 그럼 문제집부터 풀어요. 그리고 잔뜩 틀리면은 책을 덮고 공부하기 싫어. 그리고 어머니도 얘 공부했니? 엄마가 문제집 사줄게 하면서 문제집만 자꾸 강요를 합니다. 문제집은 마지막에 공부 마지막에 한 5분 정도 남겨놓고 파이널로 테스트를 하는 게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공부가 좀 싫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0점을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마무리하면은요, 저희 선생님은 뭐 채점 정도 해주고 모르는 거 질문을 받는데 집에 가서 어떻게 대답하냐면 집에 가서 이렇게 됩니다. 수업 너무 재밌다고 하네요. 자, 우리 선생님이 개그맨도 아닌데 뭐가 재밌었을까요? 근데 아이들은 뭐가 재밌다고 그러냐면요, 문제를 풀었을 때 다 맞으면 재밌다고 해요. 뿌듯해하고. 근데 많이 틀리면은 그 수업이 재미없다고 그래요. 자, 이 친구는 저희 선생님이 개그맨처럼 수업을 재미있게 했던 게 아니라 모든 게 이해가 되고 문제를 잘 맞으니까 재미있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 친구도 첫 수업을 받고 오더니 너무 재밌다고. 근데 제가 이 친구를 봤거든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공부만 1시간 하다 갔어요. 웃지도 않았어요. 뭐가 재밌었을까? 그쵸? 그리고 동영상 보고 노트 필기했는데 이것도 재밌대요. 왜? 이해가 잘 되니까. 자, 재밌다는 거는 재밌다. 자, 재밌다. 이거는 웃기다가 아닙니다. 웃기다가 아니고요. 재밌다는 바로 공부에서 재밌다는 이해가 된다. 자, 이해되는 공부를 하면은 애들은 재밌고 또 하고 싶죠. 자, 그래서 이 고래 친구들이 이렇게 점수가 잘 나오면은 절대 학원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 다닙니다. 이렇게. 자, 또 한번 볼까요?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요것도 이제 수업 방식이 좋다. 자, 어머니들이 이제 많이들 뭐 EBS나 이런 데서 뭐 학습 피라미드라든지 뭐 읽기의 중요성, 독해의 중요성 이런 거에 대해서 인지가 있다 보니까 수업 방식이 좋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도요, 제가 가면은 혼자 우두커니 앉아서 뭐 이렇게 고개 숙이고 지 공부만 1시간 하다 가지 선생님의 설명을 듣진 않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도 수업 방식이 좋다라고 이게 아이들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느끼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자기가 바빴던 수업을 듣지 않았고요. 이런 수업을 들었을 거예요. 애들은 이렇게 있어요. 앉아 있어요. 선생님은 전날 뭐 한 2시간 정도 수업 준비를 해왔어요. 오늘 가르쳐야 되니까. 자, 아이들은 준비를 하나도 안 해오고, 그래, 네가 설명해. 난 들을 테니까. 자, 이렇게 수업을 하려면요, 이 선생님은요, 최소한 설민석 정도의, 좀 재간둥이? 유재석 정도의 말빨? 그래야지 아이들이 조금 재밌게 수업을 듣는 거지. 보통 우리 동네에 있는 학원 선생님 중에서 그런 유재석급, 설민석급 선생님을 찾긴 힘들죠.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다가 아이들이 이해 안 가면 어머니들이 야, 다른 학원 알아보자. 너를 이해시켜줄 좋은 선생님을 찾아보자고 막 돌아다니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설민석급 정도 되시는 분이 동네 학원에서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 돈도 잘 버시니까. 유재석급이 동네 학원에서 선생님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학원을 옮겨 다녀도 우리 아이를 재밌게 가르쳐줄 선생님을 만날 확률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인강을 듣는데 인강은 혼자 또 의지가 없기 때문에 완강이 좀 힘들어요. 자, 이런 수업 방식이 좋다라는 생각을 버리고요. 아이들이 스스로 하게끔 자, 미션을 주고 너 이거 외워라.
너는 이 책을 읽어, 넌 이거에 하면서 관리 감독하는 거. 이 선생님 역할은 감독관이죠. 자, 이 감독을 좀 잘하시는 시스템의 수업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도 저희 이제 어머니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왜 학원에서 수업을 안 하죠? 저 수업했는데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수업은 바로 이 강의 수업을 말하는 거죠. 자, 이 강의 수업은 우리 어머니들의 젊은 세대 때는 필요했어요. 왜냐? 그때는 유튜브도 없었고, 책도 없었고, 인강이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우리 선생님한테 강의를 듣는 방법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 이 선생님밖에 해결해 줄 수 없는 유일한 끈이었기 때문에 이 방식이 옳았지만 지금은요. 모르는 거 검색하면 네이버에 다 나오고 유튜브에 다 나오고 인강 선생님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강의를 듣는 것보다는 들었던 강의를 복습을 하고 암기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주는 관리가 훨씬 중요한 세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아이가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학원인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초등 역사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공부는 내가 열심히 필기를 하고 내가 외우고 마지막에 문제를 푸는구나 라는 거를 깨닫는 순간 이제 역사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수월하게 공부가 됩니다. 자, 졸업생들도 그래서 많이들 이야기를 해줘요. 그 역사 노트 했던 필기를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친구인데 초등 때 했던 필기 노트를 안 버리고 있어요. 왜?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이런 책 있죠. 초등학교 때 샀던 책을 고등학교 때까지 가지고 있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자, 이런 책은 버리지만 자기가 열심히 필기해서 한 땀 한 땀 정리했던 이 노트는요. 소중하게 보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실제로 니네 노트 다 쓴 것 좀 선생님 줄래? 선생님이 다른 학부모님들이 오면은 이 노트를 보여줄 거야. 그랬더니 안 줘요. 특히나 이제 상위권 친구들 정리가 잘 된 거 안 주고요. 가끔 이제 남학생들 선생님 제 거 가져가세요 하고 주는데 약간 갖고 싶지 않은 그런 노트를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절대 버리지 않죠. 자기 거라고 아껴서 이거를 고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보내주고 그때 했던 꿀팁들을 아직도 기억을 해요. 그리고 좀 재미있게 배워서 아직도 기억이 많이 난다. 왜냐면 비주얼 싱킹 방식으로 하는 거죠. 뭐 이제 뭐 옛날에 뭐 왕이 있었는데 걔가 이렇게 해서 사망을 했어 라고 비주얼 싱킹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줘요. 글로 쓴 게 아니라. 자, 글로 쓴 것보다 비주얼 싱킹이 훨씬 기억에 남습니다. 자, 다른 학생과 달리 고등학교 가서도 한국사가 지루하지 않고, 자, 이렇게 초등 때 미리 한국사를 공부한 이 친구들은요, 중고등학교 올라가서 고등 뭐 과학을 선행한다든지 이제 다른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된 친구는 이제 중학교 때 역사까지 해야 되니까 시간적으로 많이 힘들죠. 사실 이제 수학이나 영어 공부하는 양이 굉장히 많은데 역사까지 할애를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다른 과목에서 구멍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대부분 유명한 인강은 집중력이 좀 떨어져요. 그런데 30분 집중이 좀 잘 된다고. 자, 초등 때 배운 노트를 다시 펼쳐보면서 중학교 2학년 친구인데, 자, 이 친구는 중학교 때 역사 뭐 점수도 뭐 수월하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요, 확실히 다른 친구들보다 역사의 큰 맥락을 잡아서 그 또래 친구한테 설명을 해주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정리를 했던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네요. 자,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는 사실 초등 역사 프로그램인데요. 요렇게 해가지고 중등 역사는 좀 커버하기 힘들어요. 중등 역사는 한 가지가 더 추가되는데 어떤 게 더 추가되냐면 바로 교과서 공부가 추가됩니다. 저렇게 인강을 듣고 오는 것까지는 초등이랑 똑같고요. 당장 시험 문제는 학교 교과서에서 나오죠. 친구들한테 얘기해요. 선행학습 금지법이기 때문에 교과서 외에서 문제가 출제되는 거는 선생님이 철컹철컹 잡혀간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문제가 다 출제되니 이제부터 문제집은 버리고 교과서를 공부하자. 자, 로마 제국과 그리스도교죠. 고래 선생님이 쉬운 인강을 듣고 정리를 한 다음에 책을 읽는 게 아니라 교과서를 읽습니다. 자, 교과서는 이렇게 1문단, 2문단, 혹은 1문단, 2문단, 3문단으로 구성이 돼서요. 얘를 문단별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때 비주얼 싱킹으로 정리를 해서 이 친구 그림이나 화살표로 정리를 했죠. 정리를 하라고 시키면은요, 요 글씨를 똑같이 따라서 적는 친구 있는데 손만 움직이지 머릿속으로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너만의 기호와 너만의 그림을 써서 너만 알아볼 수 있게 한번 바꿔줘. 이렇게요. 자, 한번 해볼까요? 기원전 8세기 도시국가로 출발한 로마는 왕정을 거쳐 공화정으로 발전했다. 그럼 여기서 정리할 거, 로마라는 애가 있었는데 왕정이었는데 공화정으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해서 왕정에서 공화정 바뀐 게 키워드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은 글을 안 읽을 수도 없고 글을 이해를 안 할 수도 없죠. 이렇게 바꾸는 작업을 하면서 노트 정리를 하고요. 자, 노트 정리한 것 공부에 제 생각엔 10%, 나머지 90은 암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중등 같은 경우는 저희 선생님이 암기책 계속 질문해요. 자, 로마는 어디서 어디로 바뀌었다고요? 왕정에서 공화정으로요. 이렇게 질문하는데 미리 또 문제를 빈칸 채우기 이렇게 만들어요. 교과서 37페이지 폴리스의 쇠퇴와 그리스 문화 구멍을 빵빵 뚫어놓고서 암기한 걸 적게 하고요. 채점 선생님이 해주는 게 아니라 친구가 교과서를 보고 채점을 합니다.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맞으면 동그라미. 우리 선생님은 이 틀린 문제만 다시 구두 테스트를 해서요. 교과서를 어쨌든 외우게끔 만드는데 그냥 생으로 교과서를 외우면 이 친구들이 힘들어 하는데 그 전에 강의를 듣고 외우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수월하죠. 자, 이렇게 해서 하고 중학생은 이제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풉니다. 자기 교과서에 동일한 문제. 자, 이렇게 100점을 맞으면 기분이 좋겠죠. 공부가 선순환이 되고 학교 점수는 이제 덤으로 따라오는 거죠. 자, 공부의 원리, 공부의 기본을 지키면서 공부법을 알아내는 고래 역사 수업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